근데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 그리고 지주들이 땅을 차지한 인클로저의 영향으로 당시 영국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도시로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또 문제를 많이 낳았겠죠. 그 결과 도시에는 빈민가 또 가난한 노동자가 늘어나서 굶주림과 질병이 퍼져갔습니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마약이야?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진이라는 술에 빠져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범죄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가 늘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범죄자. 납치? 무리. 범죄자 무리. 바로 당시 영국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 때문이었습니다. 법? 하여튼 영국 또 뭐 한 거야? 왜 뭐죠?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5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을까요? 추방 아니겠죠. 바로 사형.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뗄감으로 쓰라고 나무를 맘대로 베면 역시 사형. 아니 왜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형벌의 목적이 나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교화보다는 엄히 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하게 하게 하는, 즉 일벌백계였기 때문에 법이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경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을 예, 가한 거네요.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1689년에 사형이 가능한 범죄가 영국에서 50개였는데 18세기 말이 되자 이게 무려 2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법률은 블러디 코드, 즉 피해 법률이라는 악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형을 남발하는 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범죄에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자 영국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처럼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었죠.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또 사형을 줄였더니 범죄자들이 너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수용할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감옥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와. 그래서 당시 영국은 전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기라 새로 감옥을 지을 여유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죄수를 처리할 새로운 대안을 떠오르게 됩니다. 네. 바로 죄수들을 아주 먼 땅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었죠. 사우스 웨일즈로 근데 이 방법은 감옥도 새로 안 지어도 되죠. 또 죄수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세금도 줄이고 또 가혹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었죠. 야, 근데 좀 무책임하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배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는데요. 그런 영국 죄수들이 가장 먼저 유배를 떠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처음에 근처로 갔나? 네, 그쵸. 아무래도. 어? 미국? 네, 맞습니다. 미국?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로 가게 되었죠. 당시 대표적인 영국 식민지였죠. 교수님 그러면 그 북아메리카로는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유배를 갔어요? 네, 1700년부터요. 1775년까지 영국 정부는 5만 2천 명 정도의 죄수를 북아메리카로 보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보냈다. 생각보다 많이 만 보냈죠. 명이나. 아 근데 죄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 적은 섬나라에서 아니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 영국이? 하지만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가 아니게 된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영국에서 죄수들은 계속 그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영국이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영국은 넘쳐나는 범죄자들을 임시 방편으로 일단 이곳에 가뒀습니다. 어디일까요? 정답. 네, 지현 씨. 배. 왜요? 맞나 보다. 빨리빨리 가려고요. 아, 거기 놔뒀다가 네, 빨리빨리 누구 돌아오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계속. 아니요 정답. 배 맞는데 이유가 달라요. 아 그럼 그거는 안 돼요.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배인데 네. 배에 있으면 어쨌든 도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네, 물이니까. 네, 네. 그래서 배에 가둔 거 아닌가요? 네, 규현 씨가 맞는데 먼저 지원 씨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원 씨가 정답입니다. 와. 질문은
어디니까. 영국이 찾은 대안은 손상을 입었거나 낡아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을 개조해서 강이나 바다에 띄어서 이른바 감옥선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아, 진짜 불편했겠다. 우와. 그렇게 많았어요?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배멀미하겠는데? 자, 이 배들이 전부 다 감옥선입니다. 우와. 아니 뭐 화장실이나 식사할 공간이 제대로 화장 뭐 마련이 바다에 안 싸면 되셨을 것 같아요. 바다에 싸면 되지. 강 안으로 사면 푸세식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당시 런던의 템스강은 물론 리버풀, 포츠머스 같은 주요 항구 도시 해안에 감옥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우와. 19세기 초 영국 해군이 약 40척의 감옥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재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재수가 있겠죠? 너무 많다 진짜. 자, 그럼 감옥선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해. 감옥선 아니 어떡해. 지옥선인 것 같은데요? 우와. 너무해. 감옥선 아니 어떡해. 지옥선인 것 같은데요? 누울 공간도 없어 보여요. 진짜 힘들겠다 이거. 당시는 제수도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했습니다. 그래 호주로 보내주세요. 와, 그리고 사실 제수들은 여기 가둬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해안가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다시 감옥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감옥선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제수를 처리하려던 영국이 결국 눈을 돌린 것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근데 피터 씨 이거 아무리 그래도 맨몸으로 저 황무지에 보내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도 나름 고민을 했어요. 일단 아프리카 보낼까 생각했는데 저기는 너무 덥고 땅이 더 척박하니까 배려해줬다. 차라리 바다 있는 호주. 얼마나 좋은 나라 아까 다들 그 얘기했는데. 네. 네, 마침내 1787년 5월 11척의 배에 나눠탄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멀고 그리고 낯선 유배지 호주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약 750명 정도가 제수였고요. 나머지는 이들을 감독할 간수 또 군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무려 8개월간의 길고 험한 항해 끝에 8개월. 1788년 1월 호주 해안에 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일단 오자마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 당시 제수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여기서도 노동은 계속됐구나. 아니 밑에 쇠사슬도 있네. 그러니까. 아주 삼엄한 감시 아래 이들은 황무지를 일구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소 대신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수들은요 이렇게 맨몸으로 땅을 일구는 고된 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겠다. 뿐만 아니라 제수들은 아주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의료 지원도 열악했고 또 식량도 처음엔 턱없이 부족했겠죠. 초창기에 이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 소금에 절인 고기 스튜 그리고 딱딱한 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죠. 또 배고픔에 식량을 훔치는 일도 자주 벌어졌죠. 자, 그러니까 영국 관리들은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제수들이 반항하거나 도망치면 족쇄를 채우고 독방에 가뒀는데요. 가장 끔찍한 건 채찍질이었죠. 에이. 자,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제수의 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우 우와. 피야 피? 뭐야?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동료의 등은 피부와 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모두 250대의 채찍을 맞았는데 200대가 넘어갔을 때부터 간수는 더 이상 수를 세지 않았다. 그의 처벌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아, 250대? 에이. 영국 왜 이랬을까? 근데 죄수 중에도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많겠죠. 아, 그렇죠. 한 번에 50대는 물론 많게는 200대가 넘기까지 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는 그야말로 공포의 처벌이었습니다. 그 호주에서의 생활이 완전 지옥 같았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된 노동 속에서 호주 땅에 도로가 깔리고 다리가 놓이면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의 피와 땀으로 네, 맞습니다. 호주의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였네요. 교수님 그럼 그 형량이 다 끝난 그 죄수들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네, 형기를 마치거나
또 모범을 보인 제수들에겐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영국 입장에서는 일단 호주를 식민지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당근 정책도 폈죠. 그래서 이 호주에 왔던 제수들 중 무려 93%가 호주에 결국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 93? 갑자기 파격적인 대우를. 자, 이렇게 1788년부터 1868년까지 영국 제수들의 호주 유배는 8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16만 명이 호주로 보내졌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80년간 영국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3명 중 1명이 호주로 유배를 간 셈이었죠. 이렇듯 호주의 첫 개척자는 다름 아닌 영국에서 유배된 제수들이었던 거죠. 이것도 되게 특이한 역사네요. 독특한 역사죠. 네, 이렇게 호주에 정착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농경지와 정착지를 위한 더 넓은 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해안가를 넘어서 광활한 호주 대륙의 내부로 향하게 되었죠. 19세기엔 호주 내륙을 향한 본격적인 탐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주 내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코 평범한 땅이 아니었죠. 자, 그 이유가 뭔지 호주 땅 전체를 한번 볼까요? 암초가 맞나 혹시? 다 사막이네. 그냥 허허벌판 같아요. 네. 호주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죠. 90%. 근데 저 사막은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동부에 이 해안을 따라서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때문입니다. 남북으로 약 3,500km나 뻗어진 이 산맥이 호주의 땅을 동서로 나누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부 탐사를 위해서는 이 산맥부터 넘어야 했겠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진출하기에는 큰 장애물로 느껴졌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호주 내륙의 척박한 땅,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이 광활한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알 것 같으니까. 사실 네, 들어보고 분이 다 아는 맞추시죠. 단어입니다. 뭐야 너랑 나 빼고 다 아는 거야? 다들 아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가보셨을걸요? 가봤다고요? 게임에서 가봤나 봐요. 아니야. 너무 힌트 드리고 싶다. 참기 힘들어. 정답. 기현 씨, 아일랜드? 아일랜드, 호주가 아까 대륙이라고 그랬죠? 아 대륙이구나. 어쨌든 오답입니다. 뭐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가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영어로? 되게 맛있는데요. 영어로? 심지어 되게 맛있는데요. 아 정답. 네, 기현 씨. 아웃백. 네, 기현 씨 정답입니다. 네, 호주 내륙을 부르는 말이 바로 아웃백이죠. 다 아시죠? 많이 가보셨고요. 저 아웃백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해. 툰바 파스타. 무스맨 브레드. 와. 네, 바깥을 뜻하는 아웃 그리고 등 뒤를 뜻하는 백. 이 사람이 등 뒤로 돌리고 서서 쳐다보지도 않는 바깥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아, 네. 참고로 아웃백은 우리에겐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익숙한데요. 맞아요. 호주를 컨셉으로 만든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인지 몰랐어. 이런 호주의 대자연이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세기 영국과 유럽인들의 내륙 탐사 이후였습니다. 탐험 장비라고는 나침반 만원경, 또 낙타, 말 정도가 전부였고 험한 땅을 맨몸으로 걷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탈수,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탐험가도 많았습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예, 맞습니다. 아웃백 탐험에 도전하는 호주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다 실종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와. 주유소는 300에서 400km마다 하나밖에 없고요. 천화도 안 터져서 헬기 불러주고 싶어도 구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가시면 안전이 비추입니다. 주유소가 서울 대구 거리 하나 이렇게. 어머. 와. 안 가겠습니다. 근데 길 잃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이런 동물 만나면 진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캥거루 위험한 만나면. 것들이 있는데 동물이 저기 살아요? 네네네 영상으로 보면 내륙 타이탄은 한 번 물 때 나오는 독의 양이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고요. 와. 또 퍼널 웹 스파이더는
물리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아주 강한 독을 내뿜어요. 이처럼 세계에서 치명적인 동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호주예요. 와우. 사실 아웃백에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집 근처에는 그런 큰 뱀도 있고 거미도 엄청 많이 찾을 수 있고. 도시에도. 위험한 곳이네요. 근데 그냥 멀리 있으면 되죠. 여기도 멧돼지 보시면 그럼 다가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